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거듭제곱에 대한 거,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실수 a를 n번 곱한 이 형태 있죠? 요 a의 n제곱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a,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a의 1제곱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a의 5제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의 n제곱에서 이때 a는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a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이쪽에 그림에 밑, 요 a가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작은 숫자로 위첨자라 그러죠. 위첨자로 있는 n은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그쵸. 지수. 그쵸. 이러면서 여러분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자, 및 a와 b가 실수이고 그 다음에 m과 n이 자연수일 때 만족하는 지수법칙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자, 요 식은 좀 크게 보시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잘못 나왔네요. b의 n제곱이 아니라 a의 n제곱입니다. 자, 밑이 똑같은 경우에요. 밑이 똑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 플러스 n.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 자, 크게 써볼까요?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돼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a의 mn제곱이라 해서 요 m과 a의 m제곱 돼 있는 것과 전체 n제곱 돼 있는 mn을 곱해서 a의 mn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전체 n제곱 된 경우 있어요. a와 b의 전체 n제곱.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따로 나눠 써도 되는 거예요. 바로 a의 n제곱, b의 n제곱.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의 전체 n제곱 되어 있는 것은 a의 n제곱을 b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쉽습니다. 자, 나누는 경우입니다. 나누는 경우는, 자, 이거는 경우를 세 가지를 나눠서 했었는데 m이 n보다 큰 경우, 즉 앞의 수의 지수의 크기가 뒤의 수의 지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에는 a의 n-n제곱, a의 n-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m과 n이 똑같고 a가 0이 아닌 경우입니다. a와 m과 n이 똑같으면 a의 m제곱이나 a의 n제곱이나 둘 다 똑같은 수죠. 죄송합니다. 자, 같은 수로 나누게 되면 뭐예요? 그쵸. 같은 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이 n보다 작을 때예요. 뒤의 수의 지수가 앞의 수의 지수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뒤의 수가 더 큰 경우에는, 자,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죠? 그쵸. a의 n-m제곱 전체분의 1 이렇게 적습니다. 그쵸. 자, 여기 화면에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나중에 확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지수 법칙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어떤 실수 a가 있는데 이 a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이 x값 있죠.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이 x값을, 자,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이 x값을 바로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세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거는 즉 x 세제곱을 해서 a가 되는 x값이죠. 요거를 우리가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확장 하나 더 해볼까요? 자,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 4제곱은 a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x를, 그렇죠, a의 4제곱근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일 때,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n제곱은 a가 되는
x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큰 그림 한번 보세요. 바로 x를 n제곱해서 a를 만들었을 때 이 x, 요 녀석 있죠? 요 x를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x를 a의 n제곱근, n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a의 n제곱근. 아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수에서 마찬가지로 그 a의 제곱근. 자, 이 녀석은 2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곱근, 2제곱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자,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x값. 자,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x값. 네제곱근, 네제곱해서 a가 되는 x값.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a의 거듭제곱근이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n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a의 n 거듭제곱근 또는 a의 n제곱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셨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야 돼요. 8의 세제곱근.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찾으면 된다고요. x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방정식처럼 풀면 되겠네요. 자, 8을 이항시키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인수분해되죠? 그죠?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하는 x값 뭐죠? 그렇죠. 바로 2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x값.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자, 짝수차 근해 공식 쓰게 되면은 b'가 요 녀석이 1로 바뀌니까 a분의 a가 1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 1 곱하기 4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근호 안에 음수가 있네요. 자, 이 수가 바로 뭐예요? 허수죠. 허수. 허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체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허수가 됩니다. 복소수에 속하는 허수.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실수인 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8의 세제곱 중에 실수인 것은 자, x 미안해요. x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냥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라 했어요. 자, 거듭제곱근을 구하는데 실수인 것만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마찬가지입니다.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면 되는데 방정식 풀듯이 x 세제곱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죠? 그럼 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오는 x값 마 1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나오는 값 인수분해 통하죠. 바로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는 그냥 1이네요. 풀마 루트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4ac 1 곱하기 4 곱하기 4 1 곱하기 1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돼요? 허수가 되죠. 허수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만? 마이너스 1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81에 이번엔 4제곱근을 구하라네요. 그쵸? 그럼 4제곱해서 81이 되면 되는데 자, 방정식 풀듯이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 자, 인수분해 x 4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x 제곱의 제곱이죠. 그죠? 81은 9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되죠. x제곱 마이너스 9는 3으로 또 될 수 있네요. 자, 바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하고 x제곱 플러스 9는 0. 자, 그럼 만족하는 x값도 하나씩 구해보면 x 마이너스 3 0 만드는 거 그쵸 3 x 플러스 3 0 만드는 거 마이너스 3 자, x제곱 플러스 9 0 만드는 거 자, 어떻게 돼요 이거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수인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실수인 것만 바로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존재성하고 그게 과연 이제 존재하면 몇 개나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1학기 수1에서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자,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차피 거듭제곱근을 구하려면은 몇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를 구해야죠.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랑 똑같냐? 바로 이 방정식을 함수의 그 교점으로 표현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으로 표현했을 때, 교점 연립한다고 했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에, 그죠?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그 1학기 때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xn제곱 a의 실근. xn제곱은 a의 실근. 자,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 요거를 표현할 때 y 꼴 xn제곱. 그리고 요것도 y 꼴 a. 요건 직선이죠. x축과 평행한. 그죠? y 꼴 xn제곱과 y 꼴 a의 두 그래프 사이에 어떤 교점의 x좌표하고 똑같다. 이게 바로 xn제곱은 a 되는 x값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근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자, y 꼴 a는 어차피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요 그래프가 조금 헷갈리죠? 자, 요 그래프는 n의 값에 따라서 좀 틀려요. n의 값에 따라서 자, n이 홀수입니다. 홀수가 되면요. y 꼴 x n제곱의 그래프가요. 자, x축, y축 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집니다. 이런 형태. 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이번엔 짝수인 경우예요. n이 짝수이게 되면요. 똑같이 y 꼴 x n제곱의 그래프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둘 다 아주 0 근처에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방정식 실근, 즉 거듭제곱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y 꼴 x n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y 꼴 x n제곱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y 꼴 a에 선택할 수 있는 수로 a가 양수, 음수, 0 이렇게 세 가지 선택했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려지는 y 꼴 a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 y가 0일 때, a가 0일 때 바로 이거죠. a가 0이 되면 y 꼴 0이 돼서 x축이 나오죠. 요거.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거 y 꼴 a는 요렇게 세 종류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각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x좌표들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구해봅니다. 자, 첫 번째 교점이에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어디 생겨요? 여기서 생겼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생겨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쭉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 생깁니다. 바로 양수가 나오죠. 양수인 a의 n제곱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a가 0인 경우입니다. a가 0이면 쭉 보시면 알지만 이것하고의 교점이니까 그렇죠. 여기 원점에서 교점이 생기네요. 그럼 당연히 x좌표 뭐예요? 0이죠. 0입니다. 0. 즉 a의 n제곱근이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0이 나온다는 소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넘을 때 쭉 보시면 여기서 그래프 교점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프 교점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쭉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쵸. 여기 생깁니다. 바로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a의 n 거듭제곱근이지만 바로 음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선생님이 안 알려드렸네요. 이 표현은 a의 거듭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호를 쓰고요. 근호를 쓰고요. 숫자 a의 제곱이니까 a를 쓰고요. 자, 제곱근은 1제곱이면은 2제곱근부터 쓰는데 2제곱근인데 2제곱근은 우리가 그냥 제곱근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안 씁니다. 2부터는 안 쓰고요. 3 또는 4 또는 5, 6, 7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작은 자리. 이 홈파이전 부분 있죠. 요 위에 작은 글씨로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n제곱근이죠. n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쓰느냐? 바로 그렇죠. 바로 n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n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a의 n제곱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게 이거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a의 제곱근에 n 곱한해서 요거는 바깥에다 쓰죠. 홈파이진 바깥쪽이다. 그죠? 얘는 n 곱하기 a의 제곱근이고 얘는 a의 n 제곱근이고 홈파이진 위에다 쓰면 a의 n 제곱근 여기서는 n 곱하기 a의 제곱근 둘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거 확연히 다른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자, n이 홀수일 때, 그쵸?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나왔냐? n이 홀수일 때, 그세요.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여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a가 0이어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a가 음수여도 이렇게 하나. 세 종류가 나왔네요. 그죠? a가 양수일 때 하나, 음수일 때 하나, 0일 때도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는 a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이거나 a의 홀수 거듭 제곱근, 홀수 제곱근의 값은 항상 한 개로 있다,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짝수로 넘어갑니다. 짝수인 경우. 자, 짝수인 경우에는 자, 그렇죠. 짝수 그래프는 이렇게 y = x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a가 0보다 크면 여기다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서 둘의 교점을 잡혀. a가 0하고 똑같으면 그쵸. y = 0이니까 x축.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여기 밑에다 그려지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교점을 잡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자, 양수인 경우는 요 직선하고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죠. 여기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 x좌표 값은 다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하나, 그 다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하나. 그래서 몇 개가 생기냐?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개. 근데 어떤 형태냐? 바로 양수인 것에서 그냥 a의 n제곱근 요거 하나고요. 음수인 것 이쪽은 음수죠. 이쪽은 음수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인데 음수인 것이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y = 0하고 교점을 보는 겁니다. y = 0하고 교점을 보면 자, 교점이 여기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원점이 생기네요. 얼마예요? 바로 a의 n제곱근 0입니다. 0. 그쵸. 한 개가 생기네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교점. 봤더니 얘는 곡선 이거 y = x n제곱하고 직선 y = a하고 교점이 없네요. 교점이 없어요. 유유. 교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이 안 생기죠. 실근이 안 생깁니다. 즉 a의 n 거듭 제곱근, a의 n 제곱근이 있단 소리 없단 소리? 없단 소리입니다. 없단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같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이 홀수가 되면 a가 0보다 크면 a의 n제곱근 이렇게 나오죠. 형태가 a가 0이면 그냥 0, a가 0보다 작으면 똑같이 a n제곱근. 자, 이건 형태가 다 똑같죠. a의 n제곱근 형태로 나오는데 0일 때는 그냥 당연히 0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주의할 점 다 몇 개다? 그쵸? 다 한 개다.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아셨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렇죠. a가 양수이면 a의 n제곱근이 양수인 것 하나, 음수인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0일 때는 0 하나,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없다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개수를 한번 따져보시면 그쵸? 여기서는 양수일 때는 2개가 나오죠. 0일 때는 1개가 나오고요. 음수일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을 구하실 때 짝수 거듭제곱근이냐 아니면 홀수 거듭제곱근이냐 따라서 그 존재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그 개수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하나. 자,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게 되면요. 항상 A의 n 제곱근은요. n개가 있어요. 1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n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인 것만 구한 거죠. 그쵸? 실수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수인 것만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홀수일 때는 1개, 1개, 1개. 짝수 거듭제곱은 2개, 1개, 0개. 아셨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값을 구하라 했네요. 자, 64의 세제곱근.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64의 세제곱근. 64의 세제곱근. 자, 근데 64라고 하는 녀석이 4의 몇 제곱이에요? 그쵸?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네요. 4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은 바로 뭐예요? 4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만한 게 뭐예요? 이거 64 양수죠. 3 뭐예요? 홀수죠. 그죠? 홀수의 양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은 뭐예요? 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개. 그쵸? 이해되셨죠? 4를 세제곱하니까 3, 64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제곱해서 64 나오는 것은 4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래요. 마찬가지 요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뭐예요? 음수죠. 음수예요. 3 뭐예요? 홀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해요? 그렇죠. 1개 존재합니다. 1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은 실수 중에서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1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살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256의 4제곱근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256 양수죠. 그 다음 4 짝수죠.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 여기서는 2개.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256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4의 4제곱이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4의 4제곱. 그죠?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4의 4제곱도 256이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플러스인 거 하나 4, 마이너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 4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범위를 잘 보세요. 양수에 대한 짝수 거듭 제곱근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서 4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 둘 다 256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와 마이너스 4가 바로 256의 4제곱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자, 마이너스 아주 81분의 1의 4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붙여주면, 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여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81분의 1 뭐죠? 양수입니다. 4 뭐죠? 짝수입니다. 자, 이것도 몇 개예요? 그쵸? 2개가 나옵니다. 얘도 2개. 양수의 짝수 거듭 제곱근은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녀석. 자, 한번 풀어보시면 자, 81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3의 4제곱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도 배웠지만 1도 1의 4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의 4제곱의 4제곱근 이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도 81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1분의 1의 4제곱근은 누구누구 나온다고요? 그렇죠. 3분의 1 하나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 바깥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없고요. 연속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거듭제곱근이. 아셨죠?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양수 홀수 거듭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몇 개? 한 개씩만 나옵니다. 하지만 짝수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양수인 경우엔 두 개, 0인 경우엔 한 개, 음수인 경우엔 존재하지 않는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럼 거듭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읽어보시면,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a의 양의 n제곱근, 바로 이 녀석이죠. 양의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여 a가 되는 양수이니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이 식이 성립하죠. a의 n제곱근은요, n제곱하면요 a가 됩니다. a의 n제곱근은요 n제곱하면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얘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수 법칙을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A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의 전체 n제곱 하면은 지수 법칙에서 따로따로 써도 되죠. A의 n제곱근의 전체 n제곱, B의 n제곱근의 전체 n제곱 하면은, 자, 이거 A의 n제곱근이었죠. 그 n제곱 했으니까 A 나오죠. 그 다음 B의 n제곱근이었죠. 그거 전체 n제곱 하면 뭐 나요? B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죠? 근데 A 곱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AB 전체의 n제곱근, 이 녀석을 n제곱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결국에 매개하고자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요 AB 전체 n제곱근,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나 A의 n제곱근 곱하기 B의 n제곱근이나 둘이 어떻다?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같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나눗셈에도 똑같이 성립해요. 나눌 때도 따로따로 B의 n제곱근 분의 A의 n제곱근이나 전체 B분의 A의 n제곱근의 둘이 똑같습니다. 곱할 때나 나눌 때나 똑같은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요거 궁금하네요.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근의 m제곱이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랑 같음을 증명하려 되죠. 자, 여러분은 발음이 좀 이렇게 구분을 잘 지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돼? a의 n제곱근의 전체의 m제곱.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 아셨죠? 자, 그럼 요 수가 가는 의미가 뭐예요? 요게 말로 쓰면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렇죠. a의 m제곱의 n제곱근 요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렇죠. n제곱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a의 m제곱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우리 증명의 시초를 한번 잡도록 해볼게요.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증명. 자, 좌변을 풀었었더니 a의 m제곱근들아 그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n제곱 해보면 되죠. n제곱근 a의 n제곱근의 전체 m제곱의 전체 n제곱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의 m제곱이 나오면 똑같이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자, 해봅니다. 자, 근데 그 지수 법칙에 의하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mn제곱. 그죠? 근데 곱할 때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적습니다. n, m. 그죠? 그럼 이걸 우리 맨 위에서 대괄호 썼을 때처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a의 n제곱근을 n제곱했네요.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뜻이 뭐예요? 이게 n제곱하면 a가 나오는 그 수잖아요. a의 n제곱근이.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a가 나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됐어요? n제곱을 했더니 좀 강조를 할까요? 자, n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a의 m제곱이 나왔죠. 즉 이 수,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의 n제곱근의 m제곱, 이 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그쵸? 우리가 기존에 증명하려고 했던 그죠? 바로 a의 n제곱근의 m제곱이나 a의 m제곱의 n제곱근의 둘이 똑같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자? 요거를 a의 mn 제곱근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mn 제곱하게 되면 mn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시면은 자, 좌변 m n 제곱근 a 그리고 mn 제곱 해볼게요. mn 제곱. 자, 이 녀석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m 하고 자, 안에 이제 n 제곱근 a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고 m 제곱 자, 이렇게 둘이 나눠 쓸게요. 곱이니까.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요 형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것의 m 제곱근이 m 제곱근의 m 제곱입니다. 그죠? 요것의 이것의 m 제곱근의 m 제곱이에요. 뭐 뭔지 모르겠죠. 어떤 수의 m 제곱근의 m 제곱입니다. 즉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m 제곱근인데 제곱 m 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이 수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랑 똑같다. 그죠? 이것이 안에 있는 노란색의 수. 그죠? 바로 그냥 a의 n 제곱근이랑 똑같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리고 남은 거 이제 n제곱 해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 수가 바로 뭐예요? n제곱하면 a가 나는 수 아니에요. 그죠? 근데 n제곱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a가 나와야 됩니다. 봤더니 그쵸? 확인할 수 있는 게 mn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바로 보세요. a의 mn제곱근이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따라서 자, a의 n 제곱근의 m 제곱근은 a의 mn 제곱근이다. 똑같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시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a와 b가 0보다 크고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거듭 제곱근도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지수 법칙처럼 한꺼번에 써도 돼요. 그죠? a의 n제곱근 곱하기 b의 n제곱근은 ab 전체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은 b분의 a의 전체의 n제곱근 그죠? 그래서 그리고 증명해서 보여서 알지만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은 m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랑 똑같다. 다시 한번 a의 n제곱근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랑 똑같다. 말이 웃기죠? 하지만 똑같다는 거 알아두세요. m이 가로 밖으로 나오나 그 근호 안으로 들어가나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의 전체 m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이 두 개 된 거죠. a의 n제곱근 또 m제곱근 그럼 이 둘을 뭐 해도 된다? 곱해도 된다. mn 제곱근 해도 된다. 아셨죠? 자, 이러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서등지를 이용해서 그럼 한번 다음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 여기다 쓸게요. 자, 2의 4제곱근하고 8의 4제곱근을 곱한대요. 자, 2의 4제곱근과 8의 4제곱 둘 다 4제곱근이네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2 곱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8은 16, 16은 2의 4제곱, 그죠? 16은 양수이고
그죠? 16은 양수이고, 미안해요. 여기서는 양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둘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이게 필요 없네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했었지만, 4제곱과 4제곱근이 만났네요.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수 2만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번에 분수로 됐네요. 둘 다 또 243의 4제곱근 분의 3의 4제곱근이에요. 둘 다 4제곱근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한꺼번에. 그쵸? 243분의 3.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81분의 1. 자, 4제곱근 81이 뭐예요? 그쵸? 3분의 1의 4제곱. 그죠? 그럼 또 4제곱근하고 4제곱하고 만났으니까 안에 있는 수 3분의 1만 다 튀어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125의 6제곱근의 제곱. 그죠? 6제곱근의 제곱. 자,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일단 125라고 한 녀석이 5의 몇 제곱입니까? 5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5의 세제곱에 6제곱근의 제곱. 그죠? 근데 이게 2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5의 근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제곱근의 제곱의 전체 6제곱근. 그죠? 지수법칙에만 3과 2를 뭐하죠? 곱하죠. 그래서 5의 6제곱. 5의 6제곱에 6제곱근이니까 또 어떻게? 5만 남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64의 제곱근 여기 뭐가 생략된 거라고? 그쵸 2가 생략된 거라고 제곱근은 따로 2를 안 쓴다고 세제곱근부터 3을 이렇게 쓴다고 그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64라고 하는 것은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2의 6제곱의 제곱근의 세제곱근 자 근데 2의 6제곱이라는 녀석은 뭐예요? 2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이것의 제곱근의 세제곱근이니까 2의 세제곱의 제곱하고 제곱근하고 만났으니까 뭐예요? 그쵸? 안에 있는 수 요녀석 나오죠? 2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또 세제곱하고 세제곱근하고 만났네? 그럼 또 뭐 만나요? 안에 있는 수 2만 튀어나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식을 간단히 하여라. 똑같은 유형이에요.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다. 자, 4의 세제곱분과 16의 세제곱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4 곱하기 16의 세제곱분 쓸 수 있죠. 자, 근데 4 곱하기 16이 4의 제곱이니까 전체 4의 몇 제곱이 돼요?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세제곱하고 세제곱근하고 만났으니까 또 어떻게? 4만. 그렇죠? 2번입니다. 분수네요. 둘 다 세제곱근이니까 한꺼번에 적으면 2분의 54. 그죠? 약분하시면 27 나오죠. 그죠? 27은 3의 세제곱. 그죠? 그럼 또 세제곱과 세제곱근 나왔으니까 3. 그죠? 3번입니다. 자, 얘는 두 가지가 있네요. 8의 세제곱근하고 4의 세제곱근의 전체 제곱이네요. 자, 근데 4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제곱이고, 그죠? 그럼 이제 4제곱근 그리고 전체 2제곱인데 자 전체 2제곱도 한 번 쓸까요? 좀 칸이 모자란 관계로 전체 2제곱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 2제곱 시킬 수 있죠. 따로따로 2제곱 시킬 수 있답니다. 자 따로따로 이렇게 2제곱 분모는 8의 세제곱근인데 8이라는 녀석이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세제곱근 또 제곱 여기 제곱 빼보시면 안 돼요. 전체 제곱이니까 둘 다 분자 분모 둘 다 제곱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럼 보면 일단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분모 분모는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사라져서 2에 뭐만 남아요? 제곱만 남죠. 그쵸? 자 그리고 요 2는 우리가 제곱근에서 앞에서 배웠지만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근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2의 제곱의 4제곱근 그럼 요거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곱하죠. 자, 곱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곱하시면은 2와 2 곱하니까 요 녀석이 이 안의 수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2의 4제곱이 되죠. 그럼 4제곱과 4제곱근 4제곱과 4제곱근 만났으니까 뭐가 돼요? 바로 그쵸 2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산되는 녀석은 그렇죠 2의 제곱 4분의 안에 그 2만 나오죠. 2 그래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729라고 하는 것은 3의 5제곱이죠. 3의 6제곱이네요. 그죠? 3의 6제곱. 자, 그러면은 3의 6제곱에 세제곱근에 또 제곱근이 되어 있네. 자, 근데 3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것의 세제곱근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세제곱하고 세제곱근하고 만났으니까 또 요 안에 있는 수만 튀어나와서 3의 제곱의 제곱근에 또 제곱과 제곱근이 나와서 안에 있는 수 3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A가 0수이고 M과 N 그리고 P가 자연수일 때, 자,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에 N제곱근이 A의 MP제곱에 NP제곱. 자, 이게 뭘 증명하는 건 이거예요. A의 M제곱에 N제곱근하고요. A의 MP제곱에 NP제곱근. 이게 똑같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갈까요? 자, 이게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가 1일 때 하고 1 이상, 2 이상인 경우에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1일 때는 P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이 뭐 나옵니다. 좌변은 그냥 그대로죠. A의 M제곱에 N제곱근이 나옵니다. 우변은 뭐 나오나요? 1 대입하시면 A의 M제곱에 N제곱근. 똑같네요.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우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가 1일 때는 성립하네요. 자, 그럼 P가 2일 때,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구하고자 하는 좌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좌변이 A의 M제곱에 N제곱근이죠. 지금 무슨 소리냐?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의 N제곱이 나온다. 그죠? N제곱하면은 A의 M제곱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변도 같은 식을 증명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N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N제곱. 그래서 A의 M제곱이 나오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A의 MP제곱에 NP제곱근의 전체 N제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NP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MP제곱의 P제곱근의 전체 N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서 배웠죠. 거듭제곱의 성질. 그러면 N제곱과 N제곱근이 만났으니까 뭐만 나와요? 안의 녀석, 요 녀석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P제곱근인데 어떤 거? A의 MP제곱의 P제곱근. 근데 요 녀석도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MP제곱이라는 녀석은 A의 M제곱의 전체 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녀석이 바로 P제곱근이었으니까 또 P제곱과 P제곱근이 만났네요. 그럼 뭐만? 요 안에 있는 수만 나와서 A의 M제곱. 자, 어떻게 N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A의 M제곱이 나왔다. A의 M제곱, N제곱해서 A의 M제곱 나오는 게 바로 뭐다? AM제곱의 N제곱근. 그죠? 요식을 만족했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그렇죠. A의 M제곱에 N제곱근하고 A의 MP제곱에 NP제곱근은 둘이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